김경래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는 사법부에게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우선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김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회에서 3번 정도 판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그중에 처음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죠. 네. 2번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통과가 된 건데 일단 사법부의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국회가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법관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번 판결이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권 분립의 원칙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어떤 폭주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하고 또 입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법부가 견제를 하고 이런 어떤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사회가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요. 왜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면 1심 판결은 사실 무죄로 나왔어요. 그랬죠. 지금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왜 그랬냐면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장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하는 범위 내의 일을 남용을 했을 때, 그럴 때 직권남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에게 재판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권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판 판결문에 6군데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거는 산케이 신문이라고 하는 일본 신문의 한국 지국장인 가토라는 지국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7시간 동안, 당일날 7시간 동안 행적을 의문을 품고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가토 지국장을 고소를 했고요. 그 고소한 재판의 판결문을 이제 입수하는 과정, 그 과정에 임성근 판사가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법관은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아니면 어떤 외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어느 누구든 판사는 본인의 재판 과정에 어느 누구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서 이 사건의 어떤 판결문에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밑에 있었던 이모 판사가 재판장이었는데 그 재판장에게 미리 판결문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것도 위헌적 요소죠. 네. 두 번째, 판결문을 읽고 나서 청와대가 섭섭해한다. 그러니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다는 걸 판결문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재판장인 이모 판사가 그 주장을 압력을 받아들여서 결국 판결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판사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건 헌법이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에 무죄가 나온 것은 헌법적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를 봤는데 직권남용의 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현행법의 한계다. 다만 다른 재판관의 판결에 또는 재판에 상관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난 건 행위는 당연히 유죄지만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죄가 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서 청와대가 섭섭할 수 있다면서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첨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태까지 그럼 있어 왔던 걸까요?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뭐 그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 다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서 많은 그 재판관들이 이 그 정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관련한 여러 사건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여기에는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사례가 하나로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또 있었을까? 그건 충분히 저는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일본 관련해서도 계속 청와대의 입김이 재판부의 판결에 들어가고 또 재판부가 판결문을 청와대에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행이 됐던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리고 또 명예로운 퇴직이 어렵게 됐으니까 김영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내겠다, 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대법원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또 임 부장판사는 녹음을 한 건데 예. 왜 이렇게 뭐 녹음을 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예. 원래 이렇게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할 때 녹음을 하나요? 안 하죠. 그게 아니 일반적으로 네. 아니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제 개인적인 이건 추측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일부러 녹음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일부러. 네. 그리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작년 9개월 전에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임성근 부장판사 1심 판결이 나온 게 작년 2월이었습니다. 2020년 2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이거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안 내려서 무죄로 이게 면죄부를 줬다. 그러니까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하자고 주장을 하고 180석을 얻었으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탄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리고 180석 얻고 나서 이런 그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 탄핵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면담을 요청한 게 언제면 5월이에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만나자고 면담을 요청한 게 5월이란 말이에요. 네. 4월에 180석 됐고요. 네. 그럼 임성근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180석인 민주당이 추진하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녹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지 않았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리고 녹음기를 들고 전화기였겠죠. 전화기를 들고 가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시작했고 그 얘기 과정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음한지 몰랐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아마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탄핵 논의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에서 엄청난 비판을 할 겁니다. 네. 이건 면죄부를 줬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의문을 드는 건 뭐냐면 왜 그 당시에 그럼 공개를 안 했냐는 거예요. 만약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녹음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대법원장이 민주당과 짜고 탄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공개 안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표 내고 2월 28일 날 이제 본인은 사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점에 맞춰서 이걸 터뜨리고 탄핵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린 것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문이 되는 지금 2심을 하고 있어요.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지만 특검 이걸 검찰에서 이걸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또 2심 상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탄핵을 안 하고 그냥 사표를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런 불이익을 다 당하지 않아요. 탄핵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요. 5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퇴직급여도 반으로 깎여요. 그런데 2월 말에 만약에 탄핵 안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력 급여도 다 받게 돼요. 그러면 이분이 나쁜 짓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또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봐주는 것도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걸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중에도요.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면 어떻게 사표 던져요. 그러면 기관장이 그거 받아줍니까?
아니 징계할 때까지는 안 받아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네.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법원장 입장에서 사표를 받아주면 그것도 대법원장이 잘못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네. 대화 내용에 탄핵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걸 꺼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말을 꺼낸 게 문제가 아니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왜 이 시점에서 공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해서 본인의 탄핵을 좀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당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공격하면서 자기 부하를 제물로 바쳤다 막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리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어느 언론을 선택하신지 잘 아시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보수의 가장 앞장서 있는 언론에 그걸 또 공개를 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부에 타격을 주고 대법원장한테 타격을 줘서 본인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탄핵을 좀 멈춰보려는 시도와 의도가 있지 않나. 여론을 움직여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 논의가 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사표 수리를 하는 건 옳지 못하다. 그런 판단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를 한 거였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기억난 적 없다 하다가 녹음 내용이 공개되니까 기억이 혼동해 있었다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이건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대법원장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억이 다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원칙적으로 저는 얘기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거를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표 받으면 내가 얼마나 곤란해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 녹취록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부적절해요. 탄핵이란 말을 한 거는 그걸 꺼낼 필요가 없는 말인데 꺼내서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진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을 보면 언급했던 말도 저렇게 국회에서 설쳐되고 있는데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사표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정치권을 약간 의심한 발언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본인한테 쏟아질 비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탄핵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해버리면요. 탄핵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범진보 계열에서 가만 안 있죠. 대법원장이 이거는 면죄부를 준 거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고려가 됐을 거다. 그러나 이제 그거와 다르게 저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원칙론적 측면에서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1심 판결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피의자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고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징계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권이 어떤 반응일지는 의식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의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또 일부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법관 탄핵이 사법부를 길들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국회법에 분명히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거 하는 것 법관은 그럼 탄핵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국회가 법관을 탄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길들이기입니까?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를 그걸 길들이기라고 얘기하면 그런 조항을 만든 국회는 대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도 심판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게 2월 말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본인이 이제 판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 전에 끝날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양쪽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거든요. 그 기일을 잡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 할지 기일을 잡고 의견 청취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2월 말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다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가지고 이제 야당이 또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2월 말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판사로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판사로서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나가버리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도 네.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탄핵을 당하게 되면 5년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도 반이 삭감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더라도 이분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미 이제 법복을 벗고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왜 이걸 추진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두 개가 좀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 나눠봤습니다.